안녕하세요. 편안한 밤 보내고 계신가요? 지혜 달팽이 지달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과 나눌 지혜는 바로 손자병법 제12편 화공입니다. 고대 중국의 위대한 전략가 손무가 저술한 손자병법은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리더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죠. 특히 제12편 화공은 단순히 불을 이용한 공격 전술을 넘어 복잡하고 다변적인 현대 사회의 다양한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심오한 전략적 통찰을 제공합니다. 손자병법은 고대 중국의 전쟁 전략서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중 화공편은 단순히 불로 공격하는 것 이상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여론전, 심리전은 물론 경영 전략과 사이버 보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비유적으로 해석되고 적용될 수 있는 포괄적인 지혜를 담고 있는 것이죠. 화공의 핵심은 적의 자원을 파괴하고 그들의 병력을 약화시키며 무엇보다 상대방에게 예측 불가능한 심리적인 혼란을 유발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공이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귀감이 되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여론전과 심리전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화공은 물리적인 불이 아니라 정보와 메시지를 통해 여론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목표를 설정할 때 그 목표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불이 타오르기 전 연료를 모으고 바람을 기다리는 과정과 같습니다. 충분한 논리와 근거를 바탕으로 대중의 공감을 얻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이 바로 현대의 여론전에서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한 화공은 적에게 예상치 못한 심리적인 충격을 주어 그들의 전쟁 의지나 저항 의지를 약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력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정신과 마음을 흔들어 무너뜨리는 고도의 심리전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흔히 접하는 뉴스나 소셜미디어 속 정보들 역시 이러한 심리전의 일환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자병법의 유명한 명제인 전쟁은 속임수라는 말은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딥페이크나 정교한 피싱 공격 같은 기만술이 사람들의 신뢰를 교묘하게 착취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기도 하죠. 이러한 기만 전략들은 상대방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현대판 화공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비판적인 시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거짓과 진실을 분별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두 번째로 경영 전략에서의 화공을 살펴보겠습니다. 손자병법은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의 성과를 얻기 위한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사고를 강조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마이클 포터, 피터 드러커, 엘빈 토플러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영학자들도 자신의 이론에 인용할 만큼 현대 경영학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현대 비즈니스 환경에서 손자병법의 지혜는 기업들이 생존하고 번성하는 데 필수적인 통찰을 제공합니다. 특히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라는 손자병법의 핵심 사상은 경쟁이 포화된 시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블루오션 전략과 깊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경쟁자들과 피 터지는 싸움을 벌이는 대신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거나 기존 시장의 규칙을 재정의함으로써 독점적인 우위를 확보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손자병법이 제시하는 비즈니스 화공의 정수입니다. 또한 지피지기, 즉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말은 경쟁사와 시장을 분석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현대 경영에서는 3C 분석 커스터머, 컴페터터, 컴퍼니가 같은 체계적인 도구를 활용하여 고객의 니즈, 경쟁사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자사의 역량을 면밀히 파악하는데 이는 손자병법의 지피지기 정신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러한 철저한 분석 없이는 성공적인 전략을 수립하기 어렵습니다. 마케팅 전략에서도 손자병법은 속도 스피드, 강점과 약점 스트렝크스, 앤드 위크너스의 활용, 동맹 얼라이언스, 구축, 그리고 성공적인 시장 선점석 세스펄 마커, 캡처이라는 4가지 핵심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하고 우리의 강점을 극대화하며 약점을 보완하고 필요에 따라 강력한 파트너와 동맹을 맺어 시너지를 창출하고 가장 유리한 시점에 시장을 선점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손자병법이 제시하는 성공적인 마케팅의 지혜에서 나온 것입니다. 브랜딩 전략에서도 도천지장법의 개념을 통해 우리의 브랜드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도는 브랜드의 존재 이유이자 철학, 즉 목적과 핵심 가치를 의미하며 천은 시대의 흐름과 트렌드, 사회적 분위기를 나타냅니다. 지는 시장의 환경과 지리적 특성, 고객층을, 장은 리더의 비전과 역량, 그리고 함께하는 인재들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은 체계적인 시스템과 프로세스, 그리고 규칙을 뜻합니다. 이 5가지 요소를 모두 고려하고 조화롭게 발전시킬 때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마치 불이 잘 타오르기 위한 모든 요소를 갖추듯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의 화공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의 전쟁은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 보이지 않는 사이버 공간으로 그 전장이 옮겨왔습니다. 이곳에서는 유형의 무기보다는 정보와 데이터의 흐름 속에서 기만이 핵심적인 무기가 됩니다. 앞에서 강조했던 지피지기, 즉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가르침은 위협 인텔리전스술의 인텔러전스와 취약점 관리의 핵심 원칙이 됩니다. 공격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수법을 사용하는지 면밀히 파악하고 우리 내부 시스템의 약한 고리, 즉 취약점을 찾아내어 미리 보완하고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는 현대판 화공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 속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방어하는 것은 기업과 국가의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마치 적이 불을 놓기 전에 바람의 방향과 지형을 분석하여 대비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손자병법은 화공의 5가지 유형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화인, 화적, 화치, 화구, 화대인데요. 이 고대의 지혜를 현대적인 관점에서 다시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죠. 첫 번째, 화인입니다. 사람을 태운다는 다소 직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현대적으로는 직접적인 인적 자원에 대한 물리적 공격을 넘어 심리적인 압박을 통해 상대방의 사기를 떨어뜨리거나 조직의 내부 결속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핵심 인력에 대한 루머 유포, 사기 저하를 유도하는 정보전 또는 조직원들 간의 불화를 조장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인재 유출을 유도하거나 내부 혼란을 부추기는 건 역시 화인의 현대적 변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화적입니다. 군량을 태운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전쟁 수행에 필수적인 식량이나 자원을 파괴하는 전략을 뜻했죠. 현대에는 경제 제재, 자원 봉쇄, 핵심 물자, 공급망 교란 등을 통해 적의 경제 기반을 약화시키는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자금줄을 막거나 에너지 자원, 필수 원자재의 공급을 차단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전쟁 수행 능력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이는 국가 간의 경제 전쟁이나 기업 간의 시장 점유율 싸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전략입니다. 세 번째, 화치입니다. 수송 장비를 태운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병력과 물자를 운반하는 수송수단을 파괴하여 보급을 끊는 전략이었죠. 현대에는 물류 시스템이나 보급망에 대한 공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관리 SCM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지금 핵심 부품이나 원자재의 공급을 방해하거나 생산된 제품의 유통을 막는 것은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산업의 핵심 부품 생산 라인을 마비시키거나 국가 간의 주요 수송로를 봉쇄하는 행위 등이 이 현대판 화치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 화고입니다. 창고를 태운다는 의미입니다. 고대에는 무기나 귀중품이 저장된 창고를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현대에는 데이터 센터나 정보 저장소에 대한 사이버 공격, 핵심 기술 유출 시도 등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정보는 곧 힘이며 기업의 자산이자 국가의 안보와 직결됩니다.
따라서 정보 자산을 파괴하거나 탈취하는 것은 매우 강력한 화공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 데이터베이스를 해킹하여 정보를 유출하거나 서버를 마비시켜 서비스를 중단시키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는 지식 기반 사회에서 가장 치명적인 공격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화대입니다. 전투 대형에 불을 지른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적군의 정연한 대형을 무너뜨리고 혼란을 야기하는 직접적인 전술이었죠. 현대적으로는 특정 조직이나 시스템의 핵심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의 핵심 인프라 시스템 전역망, 통신망 등을 공격하여 사회 기능을 정지시키거나 대규모 사이버 공격으로 금융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여론을 호도하여 사회 시스템 전반에 걸친 혼란을 야기하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모든 것이 상대방의 조직과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와해시키는 강력한 전략인 셈입니다. 단순히 일부를 파괴하는 것을 넘어 전체의 질서와 기능을 마비시키는 최상위 단계의 화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공을 사용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손자는 화공이 매우 효과적일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성도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화공은 쉽고 효과적인 공격법이지만 불길이 번지듯이 때로는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 아군에게도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게 결정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전략의 성공 여부는 계획의 정교함과 실행의 신중함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화공은 날씨나 지형과 같은 외부 환경에 깊이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불을 사용하기 좋은 건조한 날씨와 바람의 방향, 그리고 지형적 특성을 면밀히 고려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전략을 사용할 때는 주변 환경과 조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가장 적절한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섣부른 판단이나 성급한 실행은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적의 상황과 아군의 역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외부 환경 변화를 예측하며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화공은 단순한 공격 기술이 아니라 깊은 통찰과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는 고도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자병법의 화공편은 단순히 고대의 전쟁 지침을 넘어 오늘날 우리의 삶과 비즈니스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걸쳐 적용될 수 있는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혜를 통해 예측 불가능한 도전에 직면했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며 더 나아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배운 화공의 지혜를 자신의 삶과 업무에 적용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도 숨겨진 기회를 포착하고 현명하게 활용함으로써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작은 화공의 기회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 이 고대의 지혜를 통해 더 강하고 현명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당신의 삶 속에서 손자병법, 화공의 지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당신의 상황에 맞는 불은 무엇이며 어떻게 그것을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밤 이 지혜가 여러분의 내일을 더욱 밝게 비춰주기를 바랍니다. 이상 지혜 달팽이 지달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